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부동산 첫 추가 대책이 언제 나올 거냐?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6월 4일 직후 휴일, 자, 그러니까 6월 6일이나 6월 7일 뭐 이렇게 되겠죠. 이재명 부동산 보면 대부분 부동산 대책이 휴일에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빠르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드리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책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맛보기에 불과했다. 자,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 본 게임은 앞으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남은 대책들이 훨씬 더 강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금융, 세제, 규제, 뭐 이제 여기서 규제라는 것들은 이제 뭐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토호제 확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금융 쪽은 뭐 대출일 거고 세금이야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막강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 더 손해가 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거. 버티면 질식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버틴 것이 매각한 것보다 유리하다면, 자, 결국 매각했다라는 것은 정부를 신뢰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난 팔 거야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정부를 믿지 않고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거 아니야? 버티면 나중에 가면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처럼 버틴 것이 판 것보다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대혼돈이 올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텐데 그게 국정을 이끌지 못할 정도로 자,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집값 잡는 거, 부동산 안정화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더더구나 대한민국 부동산은 시한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에 대놓고 자, 우리나라 부동산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거 완전 시한폭탄이에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만큼 부동산을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6월 4일 직후 휴일, 그러니까 6월 6일이나 7일 정도의 첫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추가 대책은 어떤 거냐? 일단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추가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능해질 것 같은데 자, 지금 나오는 곳들이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이전에 제가 한번 살펴드렸지만 뭐 거의 뭐 6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뭐 연봉 1억이 한 6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1.5% 5억 사내 대출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뭐 동탄 쪽에 많은 지금 우려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 용인, 기흥, 자, 요런 지역들이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좀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어서 자, 그렇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금통위에 있었어도 여기에서도 이제 신현성 총재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삼성전자에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이런 많은 돈이 풀렸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뭐 물가뿐만 아니라 이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뭐 또 뭐 외신들도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규제 지역. 자, 이게 아마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추가 대출 규제가 되겠는데, 일단 매매 쪽에서 보면 대출 한도를 지금 101호 대책에서 했었던 6억, 4억, 2억 요 단계를 좀 축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15억 같은 거를 아니면 뭐 6억 쪽으로 뭐 낮춘다든지, 자, 어쨌든 간에 대출 한도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깐깐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DSR이죠. DSR 지금 40% 돼 있는 거를 30%까지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20% 지역에 따라서는 20%까지 낮춘다든지, 이런 지금 방안들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증 한도를 80%돼 있는 거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결국은 이걸 70% 줄이면 전세 대출 전체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만기 연장 불허, 이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지금까지는 1주택자만 지금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무주택자까지도 DSR을 전세대출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을 집주인들의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집주인들의 DSR로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보증금 자체를 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쪽으로 지금 방향들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뭐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은행들의 주담대 총량 규제, 이거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자, 결국은 이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오히려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자, 뭐 최근에도 지금 농협은행도 그렇고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출 그러면은 대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지금 다 배제하는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결국은 지금 뭐 주담대 총량 규제에다가 뭐 실질적인 어떤 뭐 셧다운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가능하면 대출을,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제 개편 없는 인상, 뭐 아시겠지만 공시가 현실화율을 69%에서 뭐 80%, 또 많게는 뭐 높게는 90%까지 올린다든지, 자, 이거는 뭐 세제 개편 없이 뭐 즉각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폐지는 이미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권 쪽에서. 자, 그래서 폐지를 한 거나 폐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60%인 거를 80%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95%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만져도 어마어마한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 7월 들어가기 전에 이게 먼저 발표가 이번에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은 어차피 7월에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될 거는 뭐냐면 가이드에 대한 선공개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자, 어쨌든 간에 뭐 좀 이렇게 제압을 하려면, 그렇죠, 선공개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트위터 뭐 X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공개 아니면 대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슬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우리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결국은 뭐 지금 이미 법안이 올라 있는 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장특공 폐지 30%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있는데, 자, 이거를 뭐
쭉 진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 비거주 1주택 장특공 보유 폐지죠. 그래서 지금 40%인 뭐 전체로 하면 거주까지 하면 80%인데 그 중에서 보유 부분인 40%를 아예 폐지시켜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장특공을 안 주는 뭐 이런 방법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은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율이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뭐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강화해왔는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1세대 1주택, 고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이 똘똘한 한 채를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펴와서 완전히 사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를 타깃으로 하는, 결국 뭐 보유세율 지금 1%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0억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3천만 원의 보유세, 그다음에 50억 아파트는 매년 5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뭐 대통령도 여기에 관련해서 뭐 선진국 뭐 수준의 보유세율도 이야기했고,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뉴욕이라든지 선진국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었죠. 그다음에 아예 뭐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50억짜리 아파트 5천만 원 재산세 때리면 누가 집을 갖고 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건데, 이 부분을 이번 대책에서 어느 정도 담아낼 거냐, 사실 요런 1015 대책에서도 사실 이거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대책 안에. 자,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4일부터 일단 법률권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당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정해지긴 하겠지만 뭐 관련 규제 법안들이 엄청나게 일단 쏟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국 부동산은 심리게임입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 뭐 지금 뭐 재반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매물이 6만 1000건대에서 겨우겨우 지금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6만 건이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다시 매물이 쪼그라들고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정말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사실 많은 언론들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지금 똑같다. 지금 가는 것들이 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 자,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정부의 시간도 그렇게 널널하거나 정부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이런 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시간이 엄청나게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자, 특히나 26일 지금 며칠 전에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세우고 있냐? 아니 뭐 지금 뭐 반등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책 세우고 있냐? 사실 대통령이 이 대책에 대해서 아니 지금 모르고 저는 대책 세우고 있냐? 이게 지금 아니죠. 사실은 지금은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율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나 국회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무회의 때 대책 세우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부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후 휴일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는 어떤 대책이라도 발표를 해서 시장을 일단 기선제압을 할 걸로
그래서 좀 매물이 출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6만 건 뭐 중반이나 뭐 정부가 원하는 거는 뭐 그 이전 상황이겠죠. 그래서 한 6만 8천 건대거든요. 그게 지금 뭐 한 5월 9일 정도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뭐 이제 그 직후죠. 그래서 5월 9일이 한 6만 8천 건대였기 때문에 한 그 정도까지 뭐 욕심을 부리면 7만 건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가서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걸로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금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오늘 또 이제 CT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할 거다. 자, 이전 영상을 보시면 CT가 전망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은 얘기했습니다. 자, 3.5%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뭐 전망을 하고 뭐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CT도 사실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한국은행 신현송 지금 신임 총재가 뭐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뭐로 보더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결국 신현송 총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결국 금리 인상을 빠르고 높게 할 거다. 왜냐하면 왜 제가 빠르다고 했냐면 결국은 이번에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 총재가. 그러니까 이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 내가 보고 싶은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자, 요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높게 갈 거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통위에서 이 점도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보면 뭐 요쪽 지금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여기 보면 이미 여기에 점들이 쫙 찍혀 있는 게 3%에 이미 10개가 찍혀 있고 3.25%에서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금통위원들도 한 3% 높게는 3.25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최종 금리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성 총재가 3.5%를 기준으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가 될지 아니면 그 밑이 될지 아니면 그 위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최종 금리에 대해서 신현성 총재나 금통위원들이 3.5% 그래서 올해 지금 한 빅스텝 수준의 3.0%까지 가고 내년에 또 한 번의 빅스텝 수준 그래서 3.5%까지 두 번의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사실상의 더블 빅스텝을 터뜨렸다.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 CT도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요 데이터를 여기 좀 보시면 6.978까지 지금 하나 아파트로는 요거는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6.978까지 지금 이건 거의 7%죠. 7%. 뭐 6.978이면 7%까지 이미 하나은행은 지금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7.1까지나 가 있습니다. 7%가 지금 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결국은 또 여기에다가 신현성 총재가 시중의 유동성도 지금 줄여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광의의 통화 우리가 보통 M2 유동성 얘기할 때 많이 보는 게 M2인데 이 증가율이 4.6% 이게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수익증권 포함하면 7.7%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자, 신현성 총재가 시중 유동성도 돈도 회수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일단은 10%,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지방선거 후에 어마어마한 뭐 대책들. 자, 결국은 뭐 이 모든 것들이 터진다 그러면 2차 폭락도 무섭게 나올 거다. 그래서 특히나 이 주담대 금리가 이미 7%까지 가 있고 뭐 이거 뭐 빅스텝 하면 이거 뭐 10% 가는 거는 뭐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지금 당장이잖아요.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막 대책들 쏟아지면 자, 2차 폭락이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자, 오늘도 많은 하락 특히나 이제 송파 쪽이 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리센츠 같은 경우가 48평형 47억까지 갔던 게 지금 38억 3천 거래가 갑자기 뭐 본계약은 5월 1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8억 7천이에요. 와, 아니 리센츠가 9억 가깝게 폭락한 거 정말 충격적인데. 자, 이게 지금 뭐 어쩌다 그럼 8억 7천이 이게 폭락한 거냐? 그게 아닌 게, 자, 48평 5월 22일. 자, 이것도 지금 오늘 신고가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47억에서 39억 6천으로 7억 4천, 지금 7억 넘는, 뭐 8억 넘는 9억 가까운 이런 폭락 거래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야, 이건 뭐 추세적인 정말 폭락인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엘리트 중에 하나인 또 엘스 45평 같은 경우에도 46억까지 갔던 게 40억 3천으로 5억 7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3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대형만 아니라 국민평형도 37억에서 32억 3천으로 4억 7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이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지움 54평 같은 경우에도 43억까지 갔던 게 38억 2천으로 4억 8천, 이것도 뭐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엘리트가 다 지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잠실 레이크 팰리스 같은 여기도 50평형 42억 8천까지 갔던 게 37억 9천으로 4억 9천, 전부 다 뭐 5, 6억, 7억, 8억까지 다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파크리오도 마찬가지 32평형 32억 2천까지 갔던 게 28억으로 4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구축뿐만 아니라 잠실 리엘, 이제 뭐 송파 잠실권에서 가장 대장이죠. 잠실 리엘 34평형, 그래서 48억까지 갔던 게 43억 5천 거래가 5월 26일이면 지금 이거 뭐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4억 5천이나 지금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5층 뭐 좀 저층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층도 뭐 43억도 지금 나와 있고, 뭐 고층도 43억도 나와 있고, 33층 중에 32층이면 초고층이잖아요. 뭐 이것도 지금 43억 5천에 나와 있고. 자, 결국은 43억대 고층 매물들도 거래가 32층 초고층 매물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43억대인데. 자, 그리고 뭐 이렇게 33층 중에 고층, 35층 중에 고층이 뭐 42억 8천, 뭐 42억 8천, 뭐 110동에도 있고 102동에도 있고, 그렇죠. 자, 결국은 43억도 비싸다. 여기서 꺾기 기술이 2천만 원 들어간 그것도 고층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다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잠실 리엘 같은 이런 신축도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더더구나 거래조차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구축이나 신축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56평형 여기도 마찬가지 60억까지 갔던 게 52억까지 8억이 폭락하는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도 39평형 34억 5천까지 갔던 게 29억 2천으로 5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올림픽 해밀리 48평형도 32억 5천에서 27억 5천으로 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올림픽 3대장도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우성 1, 2, 3차도 31평형이 34억 7천에서 30억 3천으로 4억 4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전방위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1차 폭락이라면 이제 6월 들어서서 더 충격적인 2차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주담대 금리가 이미 7%까지 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2.5%인데 이거를 빅스텝을 2번 밟는다 그러면 주담대 금리 10%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유동성 축소에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당장 6월 4일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또 추가 대책들이 쓰나미로 터질 거기 때문에, 자, 6월의 2차 폭락은 굉장히 무섭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일부러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마음을 써주셔서 뭐 작은 것 하나도, 또 가끔 고가 제품도 참 번거롭고 성가시실 텐데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해주고 계셔서 뭐 참 그런 뭐 마음 써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